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한계는 당신 자신 안에 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감사 스마일도 오늘 아침에 꿈을 꾸었습니다. 또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꾸준함으로 스텝 바이 스텝 꾸준하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목표를 또 달성할 수가 있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또 긍정적인 자세로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신다고 하면, 그리고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감히 이야기 드리면서 기쁘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신문기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경제 김소연 기자님과 심은지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도권 또 지방 할 것 없이 정말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싸다. 분양가 뛰어도 완판 행진. 기사를 먼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과 지방 대도시 완판 행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량리 하이루치 같은 경우는 242대 1, 부산 대연의 DIN은 15대 1. 분양가 6억 이하의 신축은 정말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한 90% 정도 있었다고 하면 올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따져보니까 72%로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9억에서 15억 원 아파트 비중은 5% 정도 증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를 갖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2021년도에만 해도 분양 가격 대별 민간 아파트 비율이 90%가 넘었는데 최근에 이제 2023년 1월부터 7월 11일까지 살펴보니까 72%, 6억에서 이제 9억 원 사이의 아파트를 갖다 확인해 봤더니 7.1에서 19.3%로 증가를 했고, 9억에서 15억 원 초과의 아파트들도 지금 많이 증가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사비 인상 여파라든지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민간 분양 아파트가 갈수록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평균 가격 자체가 이제 6억에서 이제 9억 정도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양시의 아파트 분양 가격도 6억 이하로 분양을 갖다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빨리 그 꿈을 갖다 깨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84 국민주택 평형 민간 분양가는 창릉을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소 8억대 후반, 저는 9억이 넘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공공분양도 7억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 12월부터 삼성벨트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 예를 들어서 5년 내지 10년 이내 아파트들이 6억에서 9억이라고 하면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사비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라든지 고물가, 공사비가 이제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행사라든지 건설사에서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사를 갖다 하지 않거나 공사비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분양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분양가 6억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고양시의 민간 분양 아파트는 6억에서 9억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되는데, 6억에서 7억도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갖다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분양 가격이 6억 이하는 없을 것 같고 6억에서 9억 정도로 고양시는 그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릉을 분양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창릉 같은 경우에는 최소 8억에서 조금 저는 높게 본다라고 하면 10억 언저리까지도 지금 분양을 할 것이다. 창릉역 주변 컴팩트 시티가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는 10억 가까이 분양을 갖다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요자가 향후 분양가가 떨어지기 힘들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데다가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재건축 단지라든지 공공분양 사전 청약 등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내다봤는데,
창릉에 이제 일반형으로 나오는 나눔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지금 현재 공급 계획이 되어 있는 BO가 될지 S11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500세대 남짓 이제 사전 청약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3, 4분기에서 4, 4분기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4분기 아마 분양을 갖다가 사전 청약할 것 같은데 이때도 이제 사전 청약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의 조성신 기자님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로 내집 마련 언감생심 6억 이하의 분양 아파트 급감한다. 민간 분양 일반 가구 비율이 2년 만에 90.5%에서 72%로 지금 낮춰졌다. 이거 앞서서 보셨던 신문 기사랑 좀 중복되는 기사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은 넘어가고요. 일단은 분양가 상승폭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이러니하죠. 지방이 더 분양가가 지금 더 수도권보다 상승폭이 더 높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건축비가 그만큼 많이 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 가격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비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평균 1,718만 원에서 7월 달 같은 경우에 1,922만 원. 즉 다시 말해가지고 거의 한 11.9%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당 평균 1,463만 원에서 2,006만 원으로 37% 뛰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뭐 정확하다, 뭐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천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수도권하고 전국하고 이제 지방하고 좀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월은 분양이 없었으나 3월부터 평당 평균 가격이 2,593만 원을 기록했다가 6월 달에는 3,500만 원, 그리고 7월 들어서 3,100만 원까지 소폭 낮아졌는데 서울은 정말 3천만 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600만 원에서 뭐 7월에 1,716만 원으로 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로 분양을 하기가 또 이제 뭐 능곡뉴타운에 있는 또 일반 분양을 갖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도 2천만 원에서 최소 2,500만 원 정도까지 원주민 분양가가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2천만 원 이하로 분양을 갖다가 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 신문기사 한 번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의 김경택 기자님과 김민경 기자님 기사인데요. 경기도 국민평형 분양가도 12억. 차라리 서울로 청약을 갖다가 지금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졌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내가 분양을 갖다 받을 바에는 차라리 서울로 가서 청약을 받겠다라고 지금 되는데 이제 매매가에서 분양가가 이제 예전에는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지금 더 높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 프리미엄도 지금 많이 없어져 가고 있고 6억 이하의 분양 가구 비중이 작년 80%에서 상반기 69%로 뚝 떨어졌는데 또 상한제 폐지로 해서 분양가가 더 뛸 것 같다. 미분양 증가 악순환 우려가 커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분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물론 건설사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하겠지만 지금 미분양도 그렇게까지 이제 서울 및 수도권은 그렇게 많은 증가폭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분양을 갖다가 보고 서울 분양은 거의 완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기도 분양했던 분양가라든지 인근 실거래가를 보시면 광명의 센트럴 아이파크가 12억 7천에 분양을 했거든요. 여기가 84 기준입니다. 철산역 롯데캐슬은 11억 9천입니다. 인근 단지 시세랑 거의 1억 안팎으로 차이가 얼마 없고 용인의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조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옆쪽으로 해서 삼건화의 삼성 레미안도 9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비싸게 지금 분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왕에 있는 인도건 퍼스비엘이라든지 광명자이 더사 포레나 같은 경우에도 인근 철산 롯데캐슬 SK뷰보다 광명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억 정도가 지금 싸게 지금 되어 있는데 거의 분양가라든지 인근 실거래가랑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인근 실거래가가 좀 더 높거나 인근 실거래가가 좀 낮거나 그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2억이다라고 하면 인근 단지 실거래가는 뭐 15억에서 20억 이렇게 지금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분양가 6억 원 이하에 만약에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은 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것보다 구축이라든지 준신축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불과 2달 만에 이제 광명에서 국민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2억 원이나 올랐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2달 전에는 예를 들어서
8억에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 2달 만에 지금 10억에 지금 분양을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인근 금매를 잘만 찾게 되면 1억에서 2억 원,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데 굳이 수요자들이 청약할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신축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분양가 메리트 사라졌다. 정말 분양가가 예전에는 인근 시세보다 낮았는데 이제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갖다 이어가면서 인근 단지의 시세를 지금 넘어서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도 특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라든지 지방까지 분양가가 꺾이지 않는 이유로 원가 인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여경희 수석연구원님께서는 집값이 급등하기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신축 가격인 분양가와 구축이 포함된 매매가보다 높았지만 이후 집값이 폭등하면서 평균적으로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후 공사비가 계속 오른 데다가 올해부터 서울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도 고분양가에 차라리 서울로 몰린다. 양극화되는 청약시장. 지금 보시게 되면 지방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나 지방을 갖다가 일단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왕이면 서울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요 입지, 좋은 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청약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분양을 갖다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박지민 원룡 청약연구소 대표님께서는 그나마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은 분양가가 높더라도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분양까지는 피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지방은 차라리 신축 금매를 잡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고 공사비 자체에 드는 비용도 있어가지고 분양가를 쉽사리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인근 집값이 올라줘야지만 미분양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양극화에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인서울을 갖다 하려고 희망하신 분들이나 자녀들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를 갖다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지금 하시는 부모님들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엊그제 지금 목포를 다녀왔는데 목포 인구가 22만입니다. 근데 목포의 그런 구시가지라든지 신시가지를 봤을 때 거기도 이제 아파트로 막 변모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의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져 있는 수도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이런 청약 열기라든지 내 집 마련의 그런 흐름들은 더 많이 높아질 것이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조성신 기자님 기사 마지막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1월 3일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살펴보니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게 보시면 작년 5, 6, 7, 8, 9월, 10월 달까지 쭉 내려갔다가 11월, 12월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 보이고 4월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추이입니다. 지방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10월이 바닥으로 지금 보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10월이 바닥이 아니라 12월에서 1월이 지금 바닥이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는 이렇게 살펴보시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12월, 1월, 2월 사이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양시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세는 보이진 않지만 보합에서 약간 상승하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단지 위주로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원흥동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춘역 센트럴 프루지오라든지 삼성 2차 아이파크 이런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 벨트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 덕양구 삼성 벨트 이쪽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7월 8월이 지나고 나면 저는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뒤에까지 보신 분들께 좀 이야기 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메일이나 아니면 뭐 문자나 이렇게 저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앞으로 고양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땅집보에서 대곡 소사선이 열렸는데 집값이 변동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의구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일산 수서선이 8월 26일 날 개통을 하기 때문에 7월, 8월 달에는 부동산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비수기입니다. 7월, 8월 달에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를 이사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가장 비수기가 7월, 8월인데 또 공교롭게 올 7월 달은 지지난달인가 7월 달에 비가 30일 온다, 뭐 20 며칠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믿지는 않았는데 정말 비가 20일 정도 지금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들이 20이 넘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벨트 부동산 시장은 7월에서 8월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가을, 9월, 추석 전이나 추석 이후가 되면 분위기는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현장에서 제가 받고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자신 있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전세 가격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3, 4월 달에 집주인에게 저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만기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전세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가다 보니까 그전에만 해도 이제 삼성의 뭐 예를 들어 아이파크라든지 뭐 원흥동일이라든지 지축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4억대가 있었어요. 4억대가. 호반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4억대의 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제가 있는 삼성 이편한 센터 같은 경우에도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이 파리 타입이 있었고 일스테이트 삼성용도 4억 언저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편한 같은 경우에도 4억 밑으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시란 말씀 드리고 지난 3월달, 지난 2월달, 4월달, 5월달 가격을 빨리 내 머릿속에서 지우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를 갖다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바닥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나봐야지만 아는데 제가 2009년도부터 12년도, 13년도를 갖다가 경험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부동산 침체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 침체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전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없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분양가가 계속 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분양 가격 인상이 된다는 거는 구축 가격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는데 가장 싼 가격이에요. 만약에 내년에 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받는다. 그럼 지금 가격보다 내년 아파트 가격 분양 가격이 더 쌀까라는 그런 착각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그런 착각을 빨리 깨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2년에서 3년, 지금 2년짜리 이제 입주하는 거 거의 없고 3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자이 사태라든지 또 롯데캐슬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 이런 사태 때문에 인해 가지고 정말 더 공사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 같고 또 부수고 이제 다시 또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그런 회사의 그런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를 갖다가 지어서 많이 남겨 먹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질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전채용 당첨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에 민간 분양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양시에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차라리 중신축이라든지 구축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죄송하지만 고양시의 아파트 분양은 창릉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또 풍동의 지주택 일반 분양 제외하고 그다음에 장항지구 M1블록 그리고 이제 JDS 지구 만약에 대곡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면 대곡 빼고는 없어요. 물론 국방대학교 부지가 남아있긴 하네요. 그 정도로 지금 고양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있으시면 지금부터라도 덕양구 특히 킨텍스 주변도 눈여겨보셔도 좋지만 저는 이왕이면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삼성벨트, 삼성원흥, 지축향동, 덕은 이 5개 그러니까 신규 택지가 아니지만 택지지구긴 하지만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하나의 큰 신도시가 되는 이런 창릉천 벨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사겠다. 근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더 못 산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제가 작년 12월에 원흥동일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1월 달에 삼성 2차 아이파크 신필선 대표님하고도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고양시도 지금 대곡 소사선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7월 8월이 지나고 나면 8월 26일 날 일산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시장, 뭐 일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구 수서선 라인이 들어가든 3호선 라인이든 뭐 삼성벨트든 고양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비 피해 없는 이번 주 주말 되시고 정말 이 장마가 하루라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많기를 감사 스마일이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